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MJC의 리라쿠마 스템 텀블러와 파스쿠치에서 판매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건데요. 제품명을 밝혀드리는 건 이 제품을 쓰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텀블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혹시나 피해를 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서요. 얼마 전 이영돈 PD가 고 김영애 씨의 황토팩 오보에 대해 뒤늦게 사과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의 사과가 환경을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팔아놓곤 납이 검출된 텀블러 같이 느껴졌습니다. 2019년 7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작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바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인데요.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누구나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박경훈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자 노무사시죠? 네. 네, 노무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변호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오늘은 그럼 노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 좀 간단하게 법 내용부터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자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걸로 대신 할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회사의 취업규칙, 쉽게 말씀드리면 복무규정 같은 겁니다. 네. 거기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받거나 아니면 사업주 자신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네. 이체 없이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했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간척을 못하도록 이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이른바 직장 내의 갑질을 좀 예방해보자, 이런 취지로 법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담겨 있는 거고요. 어느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내의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콕 집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이 어떤 걸 괴롭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네.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이제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고통 가운데는 성폭력이나 폭행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형법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도 심한 협박을 한다. 이것은 형법에 보면 협박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방지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가운데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보통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회사마다 또 직책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가 적정한 범위냐는가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폭언이나 네. 아니면 이게 내 일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 일이지만 급박하게 업무를 부여해서 뭐 야근이나 토요일 일도 출근해서 해야 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보이는 그런 행위는 괜찮은데 저도 직장생활 해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건 업무지시고 어떤 거는 본인의 개인의 일을 미루는 것 같고 이런 거의 판단이 굉장히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궁금증. 장소는 꼭 사내에서만입니까? 이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곳. 직장 내에서인데 뭐 꼭 직장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퇴근 후 카톡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많이 내용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소가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온라인상은 역시 뭐 SNS상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험담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뭐 장소나 어떤 이런 것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행위를 아니고요.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꼭 상하 관계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위의 우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상급자를 가해자로 상정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동급자 사이에서라도 예를 들면은 급수는 같은데 가해자가 감사팀에 있다든지 뭐 인사팀에 있다든지 힘을 가진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동급자라도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급자가 눈치를 봐야 되는 하급자, 예를 들면 뭐 사업주의 2세가 거기 뭐 과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부장한테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상급자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노무사님께서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했거나 사업주에게 신고를 했거나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 피해자한테.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고. 그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노무사이자 변호사님이신 분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을 텐데 이 법이 효력이나 효능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여러 건을 했었는데 상담할 당시에는 뭐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부재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좀 난감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부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법 취지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MBC 아나운서 몇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부에 진장을 한 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지금 벌써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영란법 때도 시행이 되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훈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